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원으로 오늘 북토크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좀 먼저 구하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줌으로 들어오셨으면 이제 녹화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네. 갈무리 클라우드에 지금 출판사에서 저장. 오늘 이렇게 진행되는 이야기들 영상을 유튜브에 아, 이렇게 예, 예, 업로드해서 예. 좀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카메라를 켜고 참여하시는 게 유튜브에 내가 좀 드러나는 게 좀 나는 불편하다라고 좀 느끼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오프해 주시고 소리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도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자료가 갈무리 출판사 유튜브에서 좀 홍보용과 그다음에 알림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좀 고지를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안내사항으로 먼저 좀 이야기를 열어봤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권범철 선생님의 이 신간 예술과 공통장 이 북토크 사회를 맡은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줌으로 오신 분들 오늘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지금 화면으로 다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또 이 저녁 시간에 아마 저녁들도 이렇게 급하게 드시고 참여를 해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북토크가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이곳은 이제 철학 공방입니다. 철학 공방 별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도 이제 많은 또 조합원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그리고 오늘 이 저술 네, 주인공이신 권법전 선생님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제가 책 말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좀 전달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먼저 시작이 되고 있어서요. 권법전 선생님 스스로 소개를 해주시기를 집안의 연구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집밖에 연구자는 안 됩니다. 집이 있으시네요. 굉장히 집안의 연구자이시고요.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간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열리고 있는 생태접지의 연구소 협동조합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대에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융합지식과 사회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상신대 연구위원 그리고 서울시립대 하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이제 예술가들의 공통장 관련되어 있는 여러 실험적인 기획들, 그리고 실행들, 연구를 오랫동안 좀 진행을 해오고 계셔서 오늘 이 책이 어떻게 보면 그것의 어떤 직접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서 제목이 일단 눈에 확 띄어요. 근데 이 표지가 이렇게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술가 권범철로 읽으신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이거 색깔대로 좀 맞춰달라. 그리고 어떤 분은 공범이다. 이렇게 읽기도 하시는데, 네, 디자인이 아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해석되거나 아니면 읽을 수 있는 아주 멋진 이 디자인을 갖고 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시간이 어떻게 좀 조절될지는 좀 더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벌써 이 책을 만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좀 미처 다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직접 저자가 나와 계셔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전체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짧은 강의라고 할까요? 짧은 대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자의 입을 통해서 책 전반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책에 대해서 또 토론을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토론 좀 듣도록 하고, 그 토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플로어에서든 그리고 줌에서든 질문 좀 받아서 또 미처 다 못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 사항들을 나눔으로써 자리를 좀 풍성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읽어가면서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해서 저자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마무리, 매조 지음을 하실지 근데 전 아직
정말 솔직히 고민하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게 302페이지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이 끝이 어떻게 날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직접 인사와 함께 번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 네, 소개받은 구범철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힌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민망한 마음이 큰데, 어, 일단은 제가 그 책을 어떤 마음 가지고 썼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책 전반에 대해서 제가 화면을 준비해서 현재 보이시나요? 네, 제가 그 슬라이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손이 있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막히는데 또 불구하고 용감하게 제가 그냥 네모 형식으로 쓰면서 정리를 네, 했고요. 일단 어쩌다가 이제 이런 걸 쓰게 됐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냥 막연하게 오래전부터 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안 했죠. 아, 천성이 약간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품고 좀 오래 살다가 근데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다들 이제 일을 했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너무 하기 싫었고 그게 너무 약간 억압처럼 느껴져요. 매일 아침에 출근하고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그 자체 그런 형식의 삶 자체가 너무 싫어가지고 그럼 일단은 뭔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주위에서 이렇게 핍박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대학원이라고 접하려고 사실 공부에 아무런 뜻이 없는데 그냥 대학원에 가가지고 대학원 근데 이때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좁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 있었다. 대학원에서 봤는데 어쨌든 학업도 일이잖아요. 학업도 일이고 사실 뭐 잘 아시는 대로 경험하신 것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제도는 다 공장을 학교도 공장이고 집안도 공장, 공장도 어쨌든 그 대학원에 가가지고 그런 이제 좀 정신 어리고 살다 보니까 약간 속이 이제 일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엮이게 됐고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속이 이제 일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은 그래서 그때 정말 뭐 예술에 대해서 아는 바는 전혀 없지만 이 사람들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제가 일하기 싫은 사람으로서 그런 삶의 그런 방식, 장식, 그런 형식 자체가 궁금했고 그러면서 늘 이제 주위에 예술가 친구들하고 지내면서도 이 사람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건가 늘 그런 궁금증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 적절하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개념으로 커먼드라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 책에서는 이제 공통장이라고 제가 연기한 그런 것은 무엇보다 이제 어떤 하나의 삶의 양식인데 조금은 다르게 삶을 살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알지도 못한 한자를 굳이 이제 썼는데요. 저 공통이라는 말은 저 말은 이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마당인데, 이 마당이라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좀 더 넓게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 행위, 관계,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의미도 있고, 이 장이랑 비슷한 말이 이제 어떤 뭐 판, 우리 흔히 이제 뭐 씨름판, 오름판, 이런 그 판이라는 건 장소의 의미도 있지만, 그 사건의 의미도 있죠. 그런 과정의 의미, 관계의 의미, 포함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물리학 용어에서도 장이 있어요.
이를테면 전기장, 자기장, 중력장 이런 게 장이 있고 이 장은 그러한 어떤 영역 자체가 어떤 힘의 그 주체로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이제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떤 그 질량을 가진 물체는 주변에 이제 시공간을 이루고 그런 중력장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예를 들어 태양 주위에 있는 많은 행성들은 또 왜곡된 시공간에서 이제 태양 주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행위의 효과를 산출해내는 어떤 주체로서의 작용을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통장애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장 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좀 더 다른 식으로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 이 다르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할 수 있는데 그럼 이때 이 다르게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무엇과 다른 건가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지배적인 어떤 삶을 재생산하는 방식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배적인 체계로서의 자본주의가 강제하는 그 삶을 재생산하는 방식과 있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일하느냐 아니면 굶어주느냐를 우리에게 강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직업을 선택하지 않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건 굶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하느냐 아니면 주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는 무엇보다 노동을 강제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일하기도 싫고 죽기도 싫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좀 이 커먼즈의 문제에서 좀 고민하게 됐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 어떤 이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이 노동을 거부한다는 결국은 내가 그래서 일하기가 싫어서 내가 바로 죽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결국은 다르게 사는 방식을 만드는 것까지 떼어놓을 수 없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 거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삶의 양식의 생산과도 얽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커먼즈라는 것은 이 저항과 구성,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과 그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으로서의 구성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 관계 설정이다. 그게 커먼즈의 두 선이 아니다. 그러니까 커먼즈를 이해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고 누구나 이제 또 다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제 커먼즈 같은 굉장히 그 어떤 어, 굉장히 협소한 지역에서 아름답게 그런 그걸 우리가 나름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모습도 물론 중요하고 여전히 배우도 좋아하지만 어떤 저항과 구성이 함께 가는 그런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르게 사는 그 법으로서의 그 커먼즈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공통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장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나에게 강제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이 너무 억압으로 우리가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건 너무나 좀 어렵게만 느껴지고 쉽게 이제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너무 쉬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삶의 양식 위의 삶을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식은 그러면 근데 세상에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은.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임금 노동을 강제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에서 놀랍게도 그것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원했을 때 원하지 않고, 배제된 사람들이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느낌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집안의 여성, 그리고 이 노동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인, 그분은 아예 이제
지역 자체가 저발전되어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그 지역의 주민. 혹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어떤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일자리가 자체가 별로 없는 직종, 대표적으로 예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다른 무언가에 기대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 비임금자, 그러니까 약간 어색한 표현이지요.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또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일이라고 인정을 하는 왜냐하면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리고 장애인도 굉장히 무언가를 많이 하고 있고, 개발된 지역 주변에 뭔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삶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은 없는데, 그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로 간주되지 않는 그런 비임금 노동자들, 간단하게 비임금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그 지배적인 어떤 생존 방식은 임금 노동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는 존재들이고 그러한 점에서 그 사람들은 공통하도록 그러니까 공통하다라는 걸 우리가 동사로 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하도록 강제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존재 자체가 강제된다고 해서 늘 그런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토론제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의 어떤 그 현대 도시에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공통하기, 커머즈를 만들어 가면서 하는 그러한 삶의 어떤 토대를 우리는 이 비인도 자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도시에서의 커머즈 방문에서 이제 초기에는 주로 이제 그 커머즈가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 에린 옥스톤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주로 이제 실제로 소규모 어떤 지역 자원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학 책에서 많이 보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벤하드리스 1968년에 쓴 논문을 쓰고 그 논문에서 이제 학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공유지라고 하는 것은 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유화되거나 아니면 국가와 관련한 방식이 정한되어야 한다. 여기 오스트롬은 어떤 그거는 이제 실증적인 논문이 아니고 아주 사고 실험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오스트롬인데 실제로 인류학적인 방식으로 그런 소규모 공동체들을 연구해서 사적이지도 않고 공적이지도 않은 방식으로 자원을 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업종들을 여성 최초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연구는 주로 이제 어떤 도시와는 약간 좀 거리가 뭐 공간도 없고 자연환경이 이제 그럼 이 도시에서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비임금 노동자들을 살면서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 그런 게 대표적으로는 이런 서로를 좀 상호부도 네트워크 형태로 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다루고자 했던 것들이 이제 휴가 네트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는 이제 스팟이라는 용어로 좀 다루고 있거든요. 스팟은 그 이제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점거하다 의미가 그리고 인터넷에는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쪼그리 하는 좀 의자에 앉으시면 네, 스쿼트 네, 스쿼트 네, 쪼그려 앉다 뭐 이런 뜻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 단어를 점거라고 불법 점거라고 쓰지 않고 스쿼트라고 쓴 것은 한국에 이제 이런 스쿼트라는 그 말로 했던 그 예술가들의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운동 참여했던 예술가들의 명령에 따라서 스카우트라는 의미학법을 이게 이제 2004년에 있었던 그 오아시스 프로젝트라고 미스나 예술가 대표에서 그들이 했었는데 프로젝트에 대한 멘션인데 이 사람들이 2004년 8월 15일에
육동에 가면은 그 대한민국 그 되게 촌스러운 그 건물이 그리고 이제 김영삼 개성 공약이거든요. 예술의 해관을 지어서 예술가들에게 개성 공약을 하는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민간 사업자들이 맡겼고 이게 이제 한국예술의 예촌이라고 하는 지나가고 그 사업을 맡아서 했는데 아시겠지만 문제 많은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의 물능력과 이 기기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건물이 오랫동안 한 반 정도 지어졌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그것을 점거했다 그날 봤을 때나 그게 제 책에서 이걸 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프로젝트에 점거할 때는 참여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거기만 점거한 건 아직 아니고 이후에 이제 여러 공간들을 그 점거하고 활동하는 하고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자료식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유연하게 참여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많이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프로젝트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이 이좀 몰래 보내 그때 워스트 때 참여했던 어떤 예술가 집단의 소개로 이들을 알게 돼가지고 이 동네에 와서 접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전 네, 기억이 안 나요. 좀 2010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동네 쪽 어딘가에 이제 공간을 구해가지고 공간을 운영을 하고 동네에서도 연구소 같은 거 만들어서 연구 활동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나 그런 다양한 회사들 사실 이 책은 이제 그 내용, 제가 했던 그냥 일들에 대한 그 책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예술가들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통일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이제 그러면 있을 수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런 이제 다양한 이유로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이 노동으로부터의 배제를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노동으로부터의 배제가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한 삶의 조건으로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주체적인 선택으로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고 무엇을 원하고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자율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이 공통장이 그 어떤 자율적인 삶의 양식의 토대로서 어떤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쓰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고 그럼에도 굉장히 불안한 삶이 그러니까 제가 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현대 도시에서 이런 공통장을 통한 자율적인 삶을 얼마나 가능할까 그리고 어떻게 가능하냐 문제였고 그런데 그러한 이 공통장을 통한 자율적 삶에 대한 욕망들을 제가 전략 공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창조도시 전략. 당시 이제 그 서울시의 시장이 지금 시장인데 뭐가 같은 추가가고 시장으로 들어. 혹시 제 말 잘 안 들리시나요? 주변에 계시는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네, 와, 이거 지금까지. 그런가요? 메모가 그렇구나. 아,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혹시 근데 이게 연결돼서 마이크가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연결되는 거? 예, 그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마이크하고 스피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 참 죄송합니다.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말씀 좀 해보세요. 됐는데? 선생님께 지금 음소거가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컴퓨터 음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생님께. 다른 분들은 전부 음소거 되고 계시거든요. 목소리가 들리고 제 목소리가 좀 들리고. 권범철 선생님 목소리만 울려요. 지금 왜 그런? 제 목소리가 네네네. 다른 선생님 목소리도 안 울리고 괜찮은데. 뭐 있으구나. 네, 지금 예, 선생님께 음소거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 자체가 연결이 안 돼. 아, 그래요? 음, 진짜로도 마이크는 이미 앞에 있지 않아요?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나요? 아니, 계속 소리가 목소리 좀 달라요. 권범철 선생님만 지금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냥 제가 이거를 끄고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지향성이 있지, 마이크 방향이 어떤지 한번 보시죠. 그냥 위에서 그냥 오는 방향이에요? 마이크 한번 가까이 가져가 보시겠어요, 선생님? 좀 가까이 있죠. 아니, 그냥 입에 한번 가까이 대보세요. 뭐가 문제인지 제시해보게. 들리세요? 아니, 안 들려요. 오, 목소리 거부하는 것 같은데. 될까요? 다시. 들리세요? 아니, 목소리가 달라요. 왜 그러죠? 윤경 기사님 어디 계시는데요? 저는 반대쪽에 있어요. 좀 멀리 나야 되나? 앞에. 사용하는 마이크가 노트북 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쪽에 가까운 분의 목소리가 제일 아니요, 이게 지금 저기 이 마이크가 여기 있어요. 아니에요. 이사님 지금요, 마이크가요, 음소거 옆에 보시면 토글 있잖아요. 그거 누르셔가지고요, 마이크 선택 다시 하셔야 돼요. 노트북 마이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래요? 같아요. 주문자 선생님 오늘 왔었어요? 왜 안 오셨어요? 스피커는 이거고. 지금 퇴근했어요. 네, 농담이에요. 마이크 선택인데, 마이크가 지금, 이제 네, 이제 됐어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잘 들리세요? 네, 엄청 잘 들려요. 나 여기 마이크라고 했어야 된다고? 마이크가 이게 안 돼 있었구나. 처음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한 15분 이상 이야기했는데. 아니 그럼 일단 그래도 네네. 남은 부분을 그래도 그냥 다 진행을 하고 네네. 혹시 이제 앞부분 놓친 부분이 질문이 들어오거나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얘기 나누는 건 어떨까요? 네네. 다시 반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네네. 중에 계신 분들 조금 양해 바랍니다. 일단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하고 혹시 앞부분에 놓쳤다라고 하는데 좀 흐름이 끊기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한번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좀 가보죠. 네. 네네. 네. 예, 저 어디까지 했죠? 이 부분 아, 잠깐 예. 그럼 정리를 네. 할까요? 서울시. 네. 예. 일단 오세훈. 예, 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하기 싫었다. 임금 노동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지배적인 삶의 양식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양식으로서 강제되는 그 임금 노동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삶을 재생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이제 문제 의식에서 이제 이 책을 쓰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이제 상상조차 하기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부터 이미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자이든 타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술가들의 삶의 양식에 대해서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좀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현대 도시에서 이제 이 공통장이라는 것을 통한, 그러니까 임금 노동이 아니라 예, 자율적인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것이 이제 제 책에서 좀 중요한 좀 문제이고요. 그런 것을 이제 주로 이제 물레동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어떤 결론은 뭐 이렇게 확실하게 내릴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한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 예, 그런 거였고. 근데 그러한 이 삶의 이러한 욕망들을 제가 전략 공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 창조도시 전략, 당시 이제 서울시에서 창의문화도시라는 것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오세훈이 시장을 하면서 동대문에 저런 거 이제 짓고 DDP, 예, 그 동대문도 좀 밀어버리고 그런 거 짓고 디자인 센터 만들고 막 그런 거 한창 하던 때죠. 그때 이제 이 시장이 유럽을 갔다가 당시 또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산업 시설을 이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보고 예, 뭔가 크게 감명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서울에도 이런 거 하겠다고. 예. 그렇게 해서 창의문화도시 전략이라는 걸 시행하게 됐고, 그게 10대 추진 과제가, 핵심 추진 과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과제 사업이 서울시의 아트 팩토리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예술 공장이잖아요.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그 예술 공장이 나중에 서울시 창작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명이 바뀌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서울시의 여기저기에 그런 이제 주로 레지던시 형태의 공간으로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홍대 앞에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천에도 있고요. 이 동네에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2012년인가? 예, 일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로 이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서 이해되는 이러한 뭐 레지던시 사업이라든지 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예술가들의 이 자율적인 삶을 향한 욕망들을 흡수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흡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 예술가들의 커먼즈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잘 끌어안아서 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잘 흐르게 하는 예, 그러한 방안이 제가 흡수라는 말로 좀 담고 싶었던 의미이고 어떻게 흡수하는지 어떻게 이 예술가들을 집안의 여성들이 이제 비임금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노동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청소하고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등등을 하면서 심지어 돈도 받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인 노동력 상품을 생산해내는 것처럼 어떻게 예술가들이 도시에서 마찬가지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러한 예술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비임금 노동자가 되는지 그런 과정들을 레지던시와 기금이라는 두 가지 그 예술 사업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 집안의 이 여성들이 이 비임금 노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노동이 그렇게 자연화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는 이 노동은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거 네가 좋아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서 애를 키우고 낳았는데 왜 우리가 돈을 주냐? 이런 논리가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게 예술가들한테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뭐 네가 좋아서 그거 하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해? 네. 그렇게 해서 이 노동자는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의 노동은 노동이 아닌 것이 되고, 한편으로는 노동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도시 경제를 강화를 위한 사업에 위한 그런 작품 생산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에 비임금 노동자로 전유되는 일들을 겪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창조도시 전략이 예술가들의 어떤 자율적인 삶에 향한 욕망들을 그로 인해서 생성되었던 이 전술 공통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을 흡수하긴 하지만 그러한 이 개입의 방향이 반드시 한쪽으로만 일어나지는 않고
그 반대의 가정도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보고 싶었고, 그래서 거꾸로 전술 공통장이 어떤 식으로 그런 도시의 전략들을 다시 재전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미약하게라도 좀 확인을 하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 그림으로 이 전술 공통장과 전략 공통장이라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작용에 관한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기생하는 것은 전략 공통장이다. 기생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아니라 기금 사업을 하고 레지던시 사업을 하면서 예술가들을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도시정부, 도시정부가 바로 예술가들에게 기생하는 주체들이죠. 예. 그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가들이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에 기생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그 공통장의 흡수와 전유의 방식이 여성에게 일어났던 방식이 예술가들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마찬가지의 방식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에게 더 확산되는 점에 또 좀 주목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삶의 그런 이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임시적으로 되고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점차 일로도 불리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것들이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노동자로 불리지도 않죠. 예. 많은 경우에 파트너로 불린다든지 임금이 아니라 용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식의 이 용어들이 그 사업자들의 광고 문구에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배민 라이더스를 모집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 배민 라이더스 이 사업 배민 라이더스가 배달의 민족을 배달하지 않고 그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어요. 그 유니더 라이온 유니더 그분 이름 뭐죠? 죄송합니다. 예, 예,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있는데요. 예. 그 그래서 배달을 하는 건 배민 라이더스인데 그 배민 라이더스가 이 라이더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을 보시면 이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강조해요. 이건 일이 아니고 그냥 운동하는 거다. 예. 기분 전환하고 자전거 타고 운동도 되고 돈도 용돈도 벌고 절대로 임금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거든요. 용돈 벌고 내가 운동하면서 용돈을 버는 그런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일이 아닌 것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점점 많은 그 사람들이 마치 예술가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을 전유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대표적인 사람들이 연구자들이죠. 네. 연구자라고 하면 사실 다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백수들인 거잖아요. 기껏해야 이제 뭐 비정규직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거나,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 공통장애 흡수하는 그런 삶의 이 과정들이 비단 어떤 특정 직종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책의 결론은 딱히 결론이 없는데. 네, 어쨌든 좀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도 자신의 그 체계의 운영과 지속을 위해서 특정한 형태의 공통장을 필요로 한다는 거. 예. 그게 대표적으로는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이었고, 예, 그게 이제 여러 페미니스트 이론가 활동가들이 아주 잘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사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은 일들에 굉장히 많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비임금으로 일이 아닌 것으로 만들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겨우겨우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들이 예술가들에게도 혹은 연구자들에게도 혹은 또 다른 뭐 라이더들에게도 점점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은 일방적이지만 않고 다른 어떤 재전유의 힘들도 우리가 고찰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초반에 예, 제가 목소리가 잘 나간지도 모르고 너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예,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에게 무척 죄송한 마음. 그 토론 시간에 좀 더 이제 못 들으셨던 부분들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